x는 5라고 썼어요. 이거를 수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수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x는 미지수잖아요. 미지수. 처음에 미지수로 정해놓고 그 미지수에다가 5라는 값을 넣었으니까 x의 값은 5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맞죠?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프린트 출력 안에는 따옴표가 있어야 출력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거 없이 출력하려고 시도하면은 네임 에러가 아니라 신텍스 에러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네임 에러가 나왔어요. 다른 종류의 에러가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얘는 문법이었다면 이 네임은 뭘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시고요. 배운 거를 그대로 써보자면 이 지지라는 값을 따옴표로 감쌌어요. 뭐 그냥 지지라는 값이 출력되죠. 그럼 1, 2, 3 이렇게 감싸면요. 뭐 1, 2, 3 나올 거고. 근데 따옴표로 감싸지 않고 실행하면 되죠. 예외죠. 새로 나온 거예요. 문자를 출력하려고 하면은 그냥 쓰면 안 됩니다. 문자는 따옴표, 작은 따옴표나 쌍따옴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그대로 써도 돼요. 자, 이번에는 5라고 썼어요. 5. 5라고 나오죠. 출력으로는 5 이렇게 나왔습니다. x는 3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실행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그래도 5 나오죠. 콘솔에 어떤 값을 노출시키려면 프린트를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프린트 안에 그 값을 콘솔에 출력하니까. 그렇다는 건 이 x가 3인 거랑 프린트 5랑은 서로 별개라는 거죠. 연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번엔 이렇게 했어요. 실행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팔 나왔죠? 8이 나왔다는 거는 방정식을 보면은 x 더하기 5는 8, 프린트 내부에 있는 내용을 출력했으니까 x의 값을 3으로 봤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프린트 안에서 이 x를 3으로 본다는 거죠. 그럼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문자 그대로 나왔습니다. x 더하기 5. 그렇다는 건 이 x가 3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영어, 그러니까 알파벳 x로 봤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 x를 변수라고 하겠습니다. 변수. 프로그래밍의 관점에서 미지수가 아니라 변수예요. 영어로는 variable이라고 합니다.
변수 x 이런 식으로 부르면 되는데 여기서 이 x는 변수명입니다. 변수의 이름이 될 거고 이 변수명을 짓는 규칙이 있어요. 어, 키워드 사용 금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린트 있잖아요. 그리고 숫자로 시작 금지. 숫자만으로 구성 금지. 어. 그리고 뭐 특수문자도 있기는 한데 특수문자는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돼서 예외로 하겠습니다. 대략 이 정도가 되는데 이 규칙에 맞게 변수 이름을 짓는다면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만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변수는 뭘까요? 변수는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코드상에서 x는 3을 저장한 거죠. 여기선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 x가 될 거고 그 공간 안에 3이라는 값을 저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줄에서는 뭐 한 거냐면 변수 선언을 한 거예요. 변수를 생성했다 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 과정, 변수 생성하는 과정 없이 프린트 얘를 실행했다면 네임 에러가 나오죠. 그리고 자세한 오류 메시지는 name x is not defined라고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 name이라고 썼던 거는 변수의 이름인 거죠. 변수 x가 정의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변수 x 같은 거 없으니까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수를 어떤 걸 사용하려면 만들어 놔야 돼요, 먼저. 만들고 만든 변수에다가 해당 값을 넣어야 됩니다. 특정 값을. 넣는다라고 했는데 자, 얘는 대입연산자예요. 넣는다 라는 의미죠. 같다가 아닙니다. 같다는 equal 두 개를 연달아 써야 같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수업 페이지에도 나와 있어요. 같다. 다르죠? 넣는다. 대입연산자. 이렇게. 그러면 x에다가 3이라는 값을 넣었고
y는 10이라고 했어요. 그럼 어때요? y라는 변수를 생성하고 그 변수에다가 10이라는 값을 저장한 게 되는 거죠. 여전히 출력되는 값은 8이고 x가 3이잖아요. y라는 변수 만들어 놓고 값을 저장한 다음에 사용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만들어 두고 그대로 둔 거예요. 쓰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3과 10의 덧셈이 이뤄진 결과 13으로 출력되는 거죠. 얘가 뭐라고 써져 있는 거랑 같냐면 이렇게 써져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왜냐면 x에 들어있는 값은 3이고 y에 들어있는 값은 10이니까 가능한 거죠. x에다 10을 넣고 이번엔 이때는 뭐라고 나올까요? x 나왔죠? 왜냐면 x는 쌍따옴표 안에 들어있으니까요. 문자로 본 거죠. 이렇게 쓰면은 쌍따옴표 안에 있으니까 이때도 이 그대로 콘솔에 나옵니다. 그러면 x의 값을 15로 변경했을 때 뭐라고 나올까요? x는 10 그대로 나옵니다. x의 값이 15인 거랑 x는 10이라는 이 문장이랑은 서로 별개입니다. 달라요. 여기서는 문자고 여기서는 변수와 값이죠. 그래서 차이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해당 전체 코드에는 x라는 말이 총 3번 나오는데 다 역할이 다르죠. 첫 번째에서 x는 변수입니다. 변수. 여기서 x는 문자예요, 문자. 여기서 x는 값이고요. 그 값이 15인 거고 여기서는 진짜 x, 여기서는 베리어블. 그러면 문자 x는 따옴표를 보고 알 수 있는데 변수랑 값 둘 중에 뭐가 변수고 뭐가 값인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변수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구분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값을 저장하는 공간이죠. 그럼 저장하려면 어때야 돼요? 대입연산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대입연산자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가 저장합니다. 그래서 변수는 대입연산자의 왼쪽에 대입연산자의 왼쪽에 있을 때 변수이고
대입 연산자의 왼쪽에 있지 않을 때 그때가 값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x는 이라고 나오겠죠? 그리고 x는 2라고 한다면 x는 2가 나오고, 근데 x의 값이 5로 바뀌었을 때 여기도 자동으로 바뀐 값이 되면 좋겠죠. 중괄호를 먼저 써줍니다. 중괄호. 참고로 이제 프로그래밍에서 괄호의 모양에 따라 역할이 다릅니다.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가 있어요. 다 역할이 달라요. 구별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지금은. 그러면 지금 쓴 거는 중괄호인데 이 뒤에 있는 따옴표 뒤에다가 온점 하나 찍고 포맷이라고 쓴 다음에 5라고 써볼게요. 괄호 안에다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예측해보세요. x는 5라고 나오죠. 이런 의도로 문장을 썼을 때는 이 포맷이 없다. 그러면 이 문장은 미완성인 거죠. 근데 이렇게 출력을 하려고 했으면 완성한 거고. 이렇게 썼을 때 포맷 안쪽에 있는 이 괄호 안의 값이 이 중괄호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괄호를 대체하는 거죠. 치환문입니다. 치환문. 그렇다는 건 5 대신에 x를 쓴다면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서 이 x가 뭔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변수일지 값일지 구분을 해보세요. 구분을 해보면 변수죠, 변수. 다시 값이죠, 값. 변수는 얘고 값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 이 x가 대입연산자 왼쪽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값은 5인 거고, 그래서 x는 5라고 나오고, x에 들어있는 값을 바꾸게 되면 x는 15라고 나오죠. 왜냐면 중괄호 위치에 있는 걸 치환해주고 있는 게 x의 값이니까 x의 값이 바뀌면 자동으로 바뀐 값으로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치환문은 앞으로 자주 쓸 거니까 외워두세요. 중괄호가 있어야 됩니다. 쌍따옴표 안에 했으면 포맷 온점 찍고 포맷. 그러면 이번에 A는 10, B는 5라고 한 다음에 프린트 A 했어요. 대문자 A라고 하면 안 됩니다. 대소문자 구분해요. 변수 이름. 그래서 맞게 써줘야 돼요. A의 값인 10이 출력되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올까요? 그대로 다 안 나오죠. 그냥 쌍따옴표만 a의 값으로 치환된 값으로 나오잖아요. a 값은 10이고. 그러면 지금 a를 출력하려고 하는데 b를 썼으면 b의 값인 5가 치환하겠죠? 이러면 잘못된 거고. 그래서 뭐가 뭔지 잘 따지면서 해야 돼요. 어, 이러면 a 값이 3번 나오고 변수랑 값의 차이를 알면은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자면 이 한 줄 A라는 공간 만들고요.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 공간의 이름을 A라고 지었고 그렇게 만든 공간에다가 10을 저장한 겁니다. 그리고 B도 마찬가지고요. 공간을 할당 받았는데 이름을 B라고 한 다음에 그 공간에다가 5라는 값을 넣어 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까지는 분수 A를 만들고 10을 저장했다 인데 여기서는 이제 존재하는 변수 A에 이미 있잖아요. 변수 A는 들어있는 기존의 값 들어있던 10을 덮어 쓰고 5를 저장하는 거예요. 한영키가 잘 안되네. A 값 출력했을 때 5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서는 10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A에 15 이게 둘 다 들어가 있었으면은 여기서는 그래도 10이 나온다고 해도 여기서는 5랑 10 둘 다 나와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마지막에 넣어준 값만 나왔으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대로 읽을 때 변수 A를 만들고 10을 저장했고 저장된 값 10을 출력하고 이미 존재하는 변수니까 그 안에 들어있던 값을 5로 덮어쓰기 하는 겁니다. A에 들어있는 값을 중간에 한번 바꾼 거죠. A는 10이라고 하고 B는 100이라고 해볼게요. B라고 했을 때 100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하면은 A는 1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B 대신에 A를 써주면
10 나오고 이렇게 하면 b는 100 이렇게 나오네요. 중괄호가 치환되고 있잖아요. 포맷 안에 들어있는 값으로. 맞죠? 그럼 이렇게 하면요. 치환을 하나만 하고 있죠. 여기에 들어갈 어떤 값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다. 인덱스 에러라고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치환을 해줄 거면 전부 다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얘만 되고 있잖아요. 얘는 안 되고 있고. 그래서 B까지 넣어줘야 알맞게 치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전에 A의 값이 두 번 넣어줬는데 마지막에 넣어준 값만 나온 이유는 뭐냐면 변수에는 값을 한 개만 저장할 수 있어요. 규칙입니다. 두 개 이상 안 됩니다. 무조건 한 개만. 아시겠죠? 문제를 풀 때 보면은 변수 문제 풀 때 보면은 여기 보면은 다 설명이 나와 있는데 개념 부분은 배제하고 문제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은 구현 시작과 구현 끝이 나와 있죠. 이 사이, 이 주석 사이에서 엔터를 몇 번 치든 그건 상관없고요. 이 두 줄 사이에서만 끝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엔터 몇 번 치든 상관없이 이 사이에서 코드를 써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그렇다는 건 A의 값과 B의 값을 각각 5, 10으로 정해줬고 여기서 출력할 때는 A의 값이 10으로 나와야 되고 B의 값이 5로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변수의 특성을 이용해가지고 변수가 값을 저장하고 있으니까 10을 출력하려면 10을 저장하고 있는 B를 여기다 써주면 이렇게 나오긴 하겠죠. 근데 이 부분에서 문제를 안 풀었으니까 틀린 답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구현 시작, 구현 끝 이 부분에서만 코드를 적절하게 작성해서 문제가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하나 더 드리자면 이거랑 같은 문제예요. 방금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 해보면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에는 같은 문제인데 숫자와 사칙 연산 사용하지 말라는 조건이 하나 더 붙어있죠.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사칙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용하면 안 되고 숫자 0, 1, 2, 3 해가지고 9까지 있죠. 숫자를 사용해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조건을 지켜가면서 문제 두 개 있죠. 변수 문제 두 개 풀어주시면 됩니다.